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그의 소설 야간 비행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비아 에어메일. 2020년 쇼케이스 이후 이번에 대학로 TOM 극장에서 초연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전달되는 편지.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920년대. 전쟁을 위해 사용되었던 비행기들이 이제는 항공 우편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던 시절. 작품은 하늘을 사랑하는 우편 비행사 파비앙과 그런 그와 사랑을 나누는 작곡가 로즈, 그리고 항공 우편국의 국장 리비에르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뮤지컬 비아 에어메일의 이야기는 생텍쥐페리의 원작과 마찬가지로 신항로를 개척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비행과 관련된 이런저런 징크스들이 그러하듯 작품 곳곳에는 죽음의 위협이 암시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낭만을 강하게 자극하는 요소도 있죠. 기본적으로 본작은 꾸준히 하늘에 나는 것, 즉 비행 그 자체에 담긴 모험의 낭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모스부호도 이 낭만을 담아 사랑의 말을 전하죠.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단어 낭만, 그것을 가장 잘 함축하는 것은 본작의 핵심 소재이며 생텍쥐페리의 원작 제목이기도 한 야간 비행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1920년대의 비행, 특히나 야간 비행은 무척이나 큰 리스크를 가진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로즈는 남편 파비앙이 비행을 나서는 것에 언제나 우려를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파비앙은 신항로 개척을 위해 그리고 커다란 인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이때 원작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후반부 파비앙은 태풍을 관통한 비행 과정에서 기체에 손상을 입고 연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죠. 이때 파비앙의 선택 역시 일종의 낭만을 자극하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득한 순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절망 속에서 그는 더 높은 구름 위로 날아오릅니다. 아득한 구름의 바다 너머 별빛으로 가득한 하늘로 향하는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내 로즈와 꼭 함께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풍경, 그 낭만적인 별빛의 바닷속으로 파비앙은 날아들게 됩니다.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관객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야간 비행을 하는 파비앙이 참 답답한 사람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도 있는데 왜 굳이 저런 비행을 계속 이어가는지 로즈의 입장에 이입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언제나 속도를 중시하고 위험한 신항로 개척을 요구하며 경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리비에르 국장은 무척 이기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당대 시기는 말 그대로 경쟁의 시기였습니다. 항공 우편의 핵심은 결국 속도에 있고 누가 더 빠른 항로를 개척하느냐가 중요했죠. 국익이라는 대의를 위해 같은 타이틀이 특히나 중요한 시절입니다. 이걸 들으면 더욱 의문점이 들게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 전체를 위해 개인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게 옳은가? 그토록 충성을 다한 삶이 끝나면 그 개인은 아무런 의미조차 남지 않는데 말이죠. 어쩌면 로즈는 항공 우편국 사람들을 보며 미련한 혹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작품은 비행, 나아가 속도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정의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한 행위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로 말이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리비에르 국장입니다. 그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대의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사람들을 아끼는 상당히 입체적인 인물이죠. 실제로 리비에르가 파비앙을 대하는 태도는 아버지 혹은 스승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가 속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런 리비에르를 보며 자라난 파비앙 역시 마찬가지죠. 비행, 특히나 야간 비행 자체에 품는 일종의 낭만, 그리고 도전에 대한 용기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행위의 근간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파비앙의 야간 비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죠. 제법 멋진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객들 마음속에는 소멸해버린 생명에 대한 씁쓸함이 남을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알고 있는 사람,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의 시선이죠.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본 작품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이카로스 이야기를 떠올려볼까요? 뛰어난 발명가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는 하늘을 날던 중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추락하며 최후를 맞이했죠. 이카로스로 대표되는 이야기들은 앞서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금의 비행 기술이 있기 이전에 좌절되었던 수많은 도전을 의미하죠. 그 수많은 추락은 에베레스트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린부츠와 같은 사망자들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혹자는 로즈처럼 그 모든 죽음이 무의미했다고 여길 수도,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죽음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무대를 장식하는 비행기 피닉스, 즉 불새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시금 살아나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불새는 그 자체로 의지의 연결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일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어간다면 그 죽음이 색의 크고 작은 흔적이 되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태도죠. 그리고 이것은 작품 속에서 크게 두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파비앙이 언제나 응원하는 메일보이입니다. 비행사의 꿈을 꾸며 우편국과 마을에서 잡일을 하던 우편 배달부. 그녀는 파비앙의 꾸준한 응원과 그의 숭고했던 죽음을 계기로 비행사의 꿈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녀가 피닉스 2호와 함께 하늘을 날아오를 때마다 파비앙의 기억은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작품의 또 다른 중심축인 로즈. 그녀가 쓴 음악 역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우리를 둘러싼 순간을 담아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녀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 순간을 떠올리기를 꿈꾸는 사람이죠. 때문에 로즈는 파비앙의 비행 기록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써내려갑니다. 이때 로즈의 음악은 단순히 기억 혹은 의지의 계승을 넘어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동해요. 어쩌면 시대와 장소를 극복해서 영원히 연주될 그녀의 음악 안에서 파비앙은 언제까지나 로즈와 함께 별빛으로 가득한 야간 비행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야기 외적으로 벗어나 공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아 에어메일은 여러모로 낭만이 가득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작품의 원작자 생텍쥐페리 자체가 낭만과 동화를 연상시키는 일종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본 공연은 무대, 의상, 연출, 음악 등 여러 지점에서 이 낭만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선 대학로 TOM 극장이라는 소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만큼 본 공연의 무대는 상당히 단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소품으로 가득 채워 따스한 톤 앤 매너를 만들어내죠. 초창기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든가 안테모사 등 뮤지컬이 떠오른달까요? 또한 비행기 모형이 핵심 세트로 등장하는데 당연하게도 실제 비행을 시킬 수 없는 만큼 조명과 연출의 힘을 많이 활용합니다.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배경은 동화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비행의 순간 등을 책임지는 조명은 경락고에서 날아오르는 순간을 제법 잘 구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넘버는 파비앙과 로즈가 처음에 사랑에 빠진 순간을 회상하는 포코, 아포코와 두 사람의 상공과 지상이라는 각자의 공간에서 부르는 포네틱 러브. 작품 속 두 번 등장하는 넘버, 피칸파이 레시피입니다. 이래 넘버 모두 통통 튀는 음악과 재치 넘치는 가사의 활용이 인상적인데요. 포코, 아포코의 경우 클래식 용어를 활용해 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재미가 넘쳤습니다. 반대로 포네틱 러브의 경우에는 항공 코드인 인디아, 리마, 유니폼, 즉 I love you를 가사에 담아내고 음악적으로도 모쏘 부호를 연상시킵니다. 로즈와 파비앙의 세계를 잘 표현하는 넘버들이죠. 마지막으로 피칸파이 레시피의 경우 로즈와 파비앙의 세계를 동시에 표현하는데요. 고소한 우유를 살짝 첨가한 것처럼 가사와 음악적인 재미가 넘치던 본 넘버가 작품 후반부
다른 감정적 맥락과 함께 다시금 표현될 때에는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뮤지컬 비아 에어메일은 원작 야간 비행의 서사 구조를 따라감과 동시에 비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인애를 생각하는 따뜻한 심리를 더합니다. 작품의 후반부, 소멸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승과 치유의 힘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본 작품의 태도가 무대와 음악, 연출 등과 이어져 보다 따뜻한 톤앤매너의 공연을 끝내 완성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뮤지컬 비아 에어메일에 대한 제 평점은 7점입니다. 이번이 본 공연의 실질적인 초연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창작 소극장 뮤지컬을 관람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가족 단위로 관람해도 괜찮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네요. 불새처럼 되살아나는 이카루스의 순간 이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네요.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금 공연될 것 같습니다. 잘 짠 이야기와 음악이 주는 감동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서 불새처럼 다시금 살아나게 마련이니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